지금 뿌리가 괜찮을지를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을 땅 위에 지어야지 바다 밑에서 집을 짓기는 불가능하잖아요. 예상치 못하게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연 채널의 성지연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다뤄볼 주제는요, 종종 생기는 사례죠. 예상치 못하게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분적으로 부러졌을 때 같은 경우는요, 머리 부분에서 부러졌다라고 하면은 부러진 파절편이라고 하죠. 깨진 조각을 일단은 치과로 같이 가져오시면은 이거를 뭐 붙여서 쓸만한지 아니면은 이건 쓰기가 어려운지도 한번 볼 수도 있고 하니까 가져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유에 담그는 이유는 치아의 그 뿌리 부분에 있는 세포들을 보존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머리만 깨졌을 때는 뭐 우유에 담궈 오실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오셔도 됩니다. 치료에 골든타임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상관은 없을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겠다 싶은 거는 치과를 가야 될 텐데 그럼 어떤 치과를 가야 될 것이냐, 이제 당황을 하셔가지고 근처에 있는 응급실로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응급실은요 사실 치과가 대부분 없습니다. 치과 대학병원의 응급실이나 큰 병원의 응급실에나 치과가 있지, 그렇지 않은 중소병원의 응급실은 가셔봤자 치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 가시는 건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치과가 있는 대학병원도 치과 의사는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미리 알아보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다라고 하면은 근처에 있는 치과 중에서 여기에 빨리 대처해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치과를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예를 들면 그래요. 제가 혼자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시간짜리 큰 수술을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 치과에 다니던 환자분께서 그때 막 오신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수술을 하던 환자를 좀 놓고서 그쪽을 봐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바로 봐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은 미리 준비도 할 수 있고, 여건이 좀 안 될 것 같으면 죄송하지만 근처에 다른 치과를 알아보시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치과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응급 상황에 대처할 역량들은 가지고는 계십니다. 앞니가 부러져서 왔다라고 하면은요, 앞니만 부러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주변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거는요, 범위를 넓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더 큰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지, 환자가 모르고 있는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피고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잇몸뼈나 치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요. 잇몸뼈가 이제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치아의 위치가 변하지 않았는지, 신경이 괜찮은지를 살피는데, 치아 신경 같은 경우는 치아가 부러져서 신경이 노출된 상태라고 하면 기다릴 필요 없이 신경 치료를 들어가긴 하는데, 뭔가 충격을 받아서 신경이 뭔가 죽지는 않았는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은 2주 정도 회복 기간을 두고서 판단을 하고 신경치료를 들어갈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치아를 떼우거나 씌워서 이제 치료를 하는데요. 치아가 많이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은요, 깨져 있는 날카로운 부분을 살짝 치아 성형만 해서 쓰게끔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비용도 별로 안 나오고, 우리 치아는 원래 쓰다 보면 갈려 나가기 때문에 조금 다듬어 드려도 크게 어색하지 않고, 짧아져 보여도 시간 지나면 아래 치아랑 맞닿을 때까지 맹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듬어 드리는 선에서 치료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듬어 드리기에는 좀 많이 깨졌다, 환자분께서 치아 삭제를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레진으로 최대한 형태를 잡아서 다듬어 드립니다. 근데 이제 레진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단점이 치아에다가 접착 술식을 해야 되는데, 접착력이나 레진이라는 재료의 특성상 건강한 이제 성인들이 씹는 힘을 견딜 정도로 단단하지는 못하거든요. 씹는 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씹다가 떨어지면 다시 붙인다 생각하시고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죠.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앞니가 이렇게 깨져서 오셨는데 크라운으로 하기에는 치질의 삭제량이 많을 것 같고 해서 레진으로 치아의 형태를 다시 잡아드린 사례인 것 같아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충치가 없고 그냥 깨끗한 치아 파절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격에 의한 파절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도 크라운 하기는 좀 아깝기도 하고, 환자분도 이제 추후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서요, 레진으로 치료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또 떨어지는 일은?
또 떨어지는 경우는 있죠. 우리가 한 모든 치료는 다 탈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은 해야 됩니다. 하느님이 만들어준 치아도 얼마 못 쓰고 다 망가뜨려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나짜리 치과의사가 뭐 열심히 한다고 그쵸. 이렇게 레진으로 하기에는 치아가 많이 상했거나 환자분도 추후에 떨어지거나 하는 거를 용납하기 싫고 확실한 치료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크라운 치료를 해서 치아를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신경 치료를 하고 보강 기둥까지 씌워서 치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러진 형태를 보면은 이제 보강 기둥을 써야 될 정도로 머리 부분에 치아도 많이 남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임플란트냐 다시 한번 수복을 해보느냐 조금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왜 고민이 되냐 하면은 기둥 세우고 씌웠던 게 부러졌다라는 거는 안쪽 뿌리가 또 그만큼 이전보다 더 상했다라는 건데 환자분들은 기존에 치료했을 때 5년이든 10년 쓰셨으면 최소한 그 정도는 쓰시기를 기대하시거든요. 다시 치료했을 때 그 정도 수명을 장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뿌리가 괜찮을지를 저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아무리 위쪽에서 모든 술식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지금 남아있는 뿌리가 부러져 있는 상태라고 하면 치료를 열심히 해도 탈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한테도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래도 나는 내 치아 한 번 더 살려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래도 치료해 봅니다. 이분도 이제 레진으로 하기에는 범위도 넓기도 하고 깨진 부분 말고 그 윗부분 치아들도 굉장히 금이 많이 갔어요. 또 깨질 가능성도 높기도 하고 이 남아있는 치아들도 워낙 금이 많이 가 있어서 보호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자분도 동의하셔서 크라운으로 진행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임플란트도 해야 되니까. 예, 그쵸.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치아가 혹시 외력으로 빠졌는데 생착이 안 됐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치아는 다시 빠질 거니까 뿌리 부분을 대체해주기 위해서 임플란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깨진 게 잇몸 쪽으로 깊숙이 깨지면은 처치를 하기가 어려워요. 치아가 깨지거나 상하는 게 잇몸 위쪽에서 상하거나 깨지면은 이거는 저희가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좋은데 우리가 집을 땅 위에 지어야지 바다 밑에서 집을 짓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것처럼 잇몸 아래쪽에서 상한 치아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는 그만큼 어렵고 결과도 안 좋기 때문에 발치하고 임플란트 하는 쪽으로 환자분께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뿌리가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뿌리 자체가 쪼개졌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없습니다. 밑에 뿌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머리 부분이 조금만 남아가지고 뿌리는 박혀 있지만 그 위에다가 크라운을 씌울 수가 없는 상태다 라고 하면은 뿌리가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도 이제 발치를 말씀드립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충치가 이제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그 부분이 약해지다가 부러져 나간 것 같아요. 저 충치 부위를 제거하고 나면은 충치가 뿌리 쪽으로도 많이 파고 들어갔을 거고 뿌리를 설사 쓸 수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 부분과 연결되는 구조가 남아나질 않아요. 그런 경우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권장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마친 후에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게 없는가, 양치질 같은 거는 더 신경 쓰셔야 되죠. 특히 뭐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주변은 첨단 칫솔이나 구강 보조용품을 사용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음식은 드시기는 하는데 특히 이제 레진이라는 재료로 치료를 마치면은 치아의 접착력에 의존한 치료가 되기 때문에 앞니로 뭐 라면 같은 걸 끊어 드시는 건 괜찮은데 너무 단단하고 질긴 음식은 레진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맥주병 따고 막 그런 거는 절대 안 되고요. 네. 일단은 드시는 것 좀 주의하시고 치료의 결과가 잘 유지되는지는 정기검진을 통해서 꾸준히 좀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치아가 부러졌을 때, 특히 앞니가 부러졌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조금 사례별로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상황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충치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 치료 받으셔서 문제 안 생기도록 하시고, 치아가 부러졌다고 해서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근처 치과 가셔서 잘 치료 받으시면은 최대한 부러진 부분을 다시 회복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잘 상담 받으셔서 치아를 살려서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치과 오셔서 항상 듣는 말이 갑자기 부러졌어요 막 그러거든요. 근데 치아가 부러지면서 뭐 내일 부러질게 하면서 예고하면서 부러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좀 놀리는 것 같아요. 빼는 게.